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우리나라의 소형 무장헬기 LAH가 캐나다 북부지방 영하 32도의 극저온에서 눈발을 휘날리며 힘차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국산 LAH가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받는 장면입니다. 항공기를 개발할 때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심하게 변하는 부분이 온도입니다. 그래서 영하 몇 도부터 영상 몇 도까지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무장헬기 LAH 같은 경우 최하 영하 32도의 조건에서 운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검증하고 데이터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비행성부터 성능, 진동, 하중 등 165개의 항목을 모두 테스트해 통과해야만 실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온도 조건을 테스트하기 위해 장소 선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도에 따라 온도도 다르고 바람 조건도 다 다릅니다. 자연 조건에 100% 맡겨진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힘든 점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각 지역에 5에서 10년의 온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하 32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평균적인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형 무장헬기 LAH는 지난 2달간 캐나다 옐로우나이프 극한의 조건에서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이의 엔지니어들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산 소형 무장헬기 LAH에 대한 내용과 영하 32도의 극조온 테스트 현장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헬기 LAH가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테스트를 완료하면서 중국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무장헬기의 국외 저온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저온 비행 시험은 영하 3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항공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서 지난 12월 초 착수해 약 2개월간 진행했으며 카이의 LAH 체계 저온 시험 TF와 방사청, 육군 시험평가단,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참여했습니다. 옐로우나이프는 캐나다 도시 가운데 북극과 가장 가깝고 겨울 평균 영하 30도 이하를 유지해 저온 시험의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용 헬기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야전 운용이 필수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 능력과 생존성 유지를 위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LAH는 장기간 극저온에 노출돼 성능, 진동, 하중 등이 항공기 기동 특성을 확인해 저온 환경에서도 비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총 40여 회의 비행으로 진행했고 약 165개의 항목을 테스트했습니다. 특히 항공기를 영하 32도에서 12시간 노출하고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소킹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종료했는데요. 육군에서 운용 중인 기동 헬기 수리온 역시 지난 2013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국내 최초로 국외 저온 비행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박인수, 카이의 LAH 체계 저온 시험 TF장은 영하 30도 이하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비행 시험을 완료했다며 체계 개발 완료까지 남은 시험도 일정 내에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LAH는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극한의 테스트를 모두 거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강원도 속초에서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혹서기 테스트에서도 87개의 시험 조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혹서기나 혹한기 모두 완벽한 테스트를 마치게 된 것인데요. LAH는 육군 공중 강습부대의 정찰과 엄호, 그리고 전차나 장갑차 공격 등이 주 임무로 국산 공대지 유도탄 1000검, 20mm 터렛턴 기관총, 70mm 로켓탄을 탑재한 국산 무장헬기입니다. LAH는 육군 항공이 운용 중인 AH-1S 코브라 공격 헬기와 500MD 토우 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는 3년 6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2월 CJ 1호기가 공개되고 2020년 1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LAH 후속 시험 평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200대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LAH의 각종 중요 시스템과 장비에 국내 독자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HMD와 사격동제 체계를 연동해 조종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즉각 목표를 조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을 적군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고개만 돌려 눈으로 적을 식별하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카이는 수리온과 LAH 개발 및 양산에 더해 헬기의 핵심 기술인 동력 전달 계통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에도 도전한다며
국산 헬기 수리온과 LH의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 국방부는 해외 주둔 재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간 순환 배치되었던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시키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을 유무인 복합체계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최근 무기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 멈티는 다양한 임무 효율성과 생존성을 높여주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군은 보안을 이유로 아파치와 국산 무인기에 체계 통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무인기와 연동이 가능한 국산 헬기 생산과 운용의 중요성이 현재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산악지대가 발달하여 활주로가 필요한 일반 항공기보다는 좁은 곳에서도 수송 및 작전이 가능한 헬기 운용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적의 육군 전력을 압도하기 위한 사신의 역할로는 헬기만한 것이 없는데요. 최근 세계 군사력 보고서인 밀리터리 밸런스 202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세계 헬기 전력을 평가했습니다. 1위는 미 육군 3,900여 대, 2위는 중국 육군 1,000여 대, 3위는 러시아 공군 800여 대로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이 4위로 500대 이상의 헬기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한국은 공격 헬기, 기동 헬기, 소형 헬기 등 다양한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장비를 그동안 전량 해외 장비에 의존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카이는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무장 통합 능력은 향후 다른 플랫폼에 적용해 국내 성능 개량과 추후 공격 헬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도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육군은 LH의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적용하여 임무 범위와 그 능력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헬기는 육군 전차 전력의 사신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 작전 중 전략적 무기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노후된 헬기 200대를 신형으로 교체한다면 엄청난 전력 증강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 극 좋은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해외의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헬기로 수출길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영하 32도의 극 좋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내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LH 소식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LH가 자국의 WG-10보다 구형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LH를 개발하여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반도 전쟁 상황을 비롯해 유사시 중국의 기계화 군단을 투입하여 한반도 점령을 계획하던 중국에게 비수를 꽂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만약에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군이 본토에서 지원군이 오기 전에 7,000대에 달하는 전차를 바탕으로 한국군을 빠르게 제압하고 한반도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LH를 200대나 보유하게 되면 가뜩이나 기술력이 없고 몸빵이 약한 중국의 전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자꾸 한국의 군사력에 긴장해하고 예민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LH 개발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무장 헬기가 자주국방 달성과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무장 통합체계의 첫 신호탄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항공산업이 도약했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군전력 강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사업을 통해 민, 관, 군이 합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를 갖고 있는 한국이지만 첨단 군사력과 기술적 차이를 만들어낸 한국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 기술의 발달을 일궈낸 정신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든든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